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 주식셰프의 시황정보입니다. 네, 드디어 빠르게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한 주가 지나갔고, 어제는 또 제가 새로운 형태로 뭔가 시도해 보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또 잘 안 돼갖고, 네,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이제 장중에는, 그러니까 장이 열리는 날에는 매일 올리려고 하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작업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종종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영상을 좀 못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이제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너그러이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셰프, 주셰프 패밀리, 주셰프 팬분들 다 너그러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히 좀 이렇게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유, 목이 왜 이러죠? 미 정부 인플레이션 해소에 적극적 개입. 네, 여기가 롱비치예요. 롱비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롱비치인데 지금 뭐 여기도 배들이 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 정도로 항만 하역 작업에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더 그게 심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 뭐죠,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빨리빨리 해소가 안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이 얘기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키워드 제가 이렇게 좀 3개 뽑아봤습니다. 오늘 증시 삼성전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턱걸이긴 하지만 그래도 7만 전자는 복귀를 했고, SK하이닉스 요즘 막 여기저기서 좀 원투 펀치, 뭐 어퍼컷 라이트, 뭐 훅부터 다 얻어맞고 있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 간만에 근데도 반등을 했어요. 좋은 반등을 보인 그런 날이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 계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좀 좋게 나왔죠. 네, 이거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계. 자, 드디어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달로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뭐 확정은 아니에요. 11월에 있는 이제 연준 회의 때 아마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빠르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도 좀 중요한 얘기니까 또 같이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자, 미 증시 어닝 시즌 돌입하고 있어요. 자, 이번 어닝 시즌, 약간 좀 불안한 장세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 물론 이제 이번에도 실적이 좀 많이 좀 오를 거다. 근데 2분기 때 실적 상승분이, 상승분에 비교할 때 보면은 3분기 때 실적 상승분은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좀 나왔던 상태예요. 자,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와우.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부터 보고 갈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8% 올랐습니다. 98.49포인트, 3.08% 여기서 쫙 올라갔죠. 자,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는데, 반도체 쪽 워낙 좋게 나와서 좀 결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 뭐 TSM, 뭐 대만, 그쵸? 인텔이나 퀄컴 쪽, 뭐 ASML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되게 많죠. 극 노광 장비,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론, 네, 마이크로론도 있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브로드컴, 뭐 네트워크 장비 많이 하죠. 여기도 램 리서치, 여기 식각이나 이런 쪽을 또 많이 하죠. 네, 전반적으로 이런 쪽 업종이 좀 올랐어요. 이렇게 식각 장비, 네, 반도체 장비라 보시면 돼요. 반도체 장비들 쪽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보시면 반도체 장비가 상승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증시도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전체 그 글로벌 시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장들 이걸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이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데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속속이었던 DB 하이텍도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도란 웨인의 코스피 탈환, SK 하이닉스 급등. 또 이렇게 던져야죠. 뭐 기사니까 급등하고 던져야 되는데. 아무튼 기간 외국인 2249억, 그다음에 1041억 원. 간만에 외인들 또 순매수했어요. 네, 순매수 들어왔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간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했죠. 이 배경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상승도 있었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발표인데 예상 밖에 되게 호조. 네, 그래서 컨센서스를 윗도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또 좋은 그게 나오는데, 칩 수요 증가가 이제 실적 개선된다.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그 생산도 많이 늘어나야죠. 반도체 칩이나 반도체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 지금 계속, 여기 또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고 그 결과 또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오늘 증시가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거냐?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계속 얹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아직은 아닌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하게 얼음물 한 잔 드시고, 네, 얼음 동동 띄운 물에다가 머리 한번 탁 키우셔갖고 머리를 차갑게 하시면서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한 걸음 뒤로,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와, 증시 오른다, 이제 가네, 그리고 막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증시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미국인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집값, 월급, 물가. 월급 올랐나? 근데 어쨌든 집값, 물가 미친 듯이 뛰네. 네, 이렇게 나오죠. 돈풀기 후유증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보면은 이제 CPI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올라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 10.7%인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WSG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집계를 한 시장 전망치는 10.4%였는데 10.4%보다도 더 높아요. 10.7%. 여기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여기도 이제 5.4인데 시장에서는 5.3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 이상으로 0.1 정도 더 나왔는데,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어쨌든 시장 전망치보다는 전부 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덮친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좋아져서,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지수들이 오르고 이제 좀 주가가 올랐지만,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좀 기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많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결정이 연준 의원들입니다. 연준 위원들 다음 회의 11월 2일에서 3일, 이런 거 달력에 탁 표시하셔야죠. 달력에 11월 2일하고 3일, 미국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일정으로 11월 2일 3일에 다음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 11월이나 12월 중순에는 시작될 수 있다. 거의 뭐 이제 1200억 달러 국채를 갖다가 점차 이제 줄이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좀 줄여 나가겠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유동성 공급과 테이퍼링에 대한 영상들이 있죠. 진짜 쉽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보셔도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테이퍼링이 뭐가 이제 문제가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 영상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감축을 할 거예요. 매달 150달러씩 줄여 나간대요. 네. 국채는 100억 달러,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증권이죠. 주택 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 MBS, 멀티지 베이스드 스톡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달러씩 해서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이제 줄여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충 뭐, 네, 한 6일은 6, 65, 30, 한 6개월, 65, 66에 36, 거의 한, 네, 갑자기 산수가 됐는데, 이게, 네, 6, 8에 48, 6, 9, 54. 대충 뭐 한 9개월 정도, 뭐, 어쨌든 뭐 봐야 되겠지만, 8, 9개월 정도면은, 되게 산수 맞죠, 지금요? 이게 이제 다 감소가 될 거예요. 1200억 달러부터 이제 150억씩 빠져나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완화해 나간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쪽에서는 조금 부족해지기 때문에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얘기 하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언제 하고, 걱정만 했던 증시 입장에서는요, 확실해졌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증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불확실성, 확실치 않는 거, uncertainty. 자,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뭐 이제 확실해졌네. 어차피 뭐 테이퍼링 예상했던 건데 이제 날짜, 스케줄이 이제 점점 확실해지네.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생각을 하고 미 증시가 오르는 묘한 구조가 발생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가? 지금 발표가 됐죠. CPI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4%.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안을 내막을 보면요. 제가 이거 이제 미국 노동부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봤거든요. 거기 가서 다 보는데, 가급적이면요,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 원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금 약간 본인들 취향에 따라 의역하거나 이렇게 좀 가공한 게 있어서, 어떨 때 보면 데이터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뉘앙스가 다를 때도 있고. 그 노동부 사이트 가면은 여기요. 여기 밑에 사이트 제가 링크 해놨는데 거기 가시면 이게 있어요. 네. 보시기 편하게 PDF 파일도 있고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번에 이 5.4% 나온 걸 보면은 가장 컸던 부분이 영향이 많았던 게 에너지 부분이에요. 에너지. 특히 가솔린, fuel oil 이런 쪽들 했었는데, 에너지 쪽이 42.1, 42. 되게 고공행진이란 말이에요. 에너지에 특히 이제 이런 서비스 쪽이 아니라 이제 커머디티 쪽, 그 에너지 자원들 쪽이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제가 엊그제 영상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유가 시대, 고에너지 인플레이션, 이게 정말 문제다. 중국발로 시작된 또 에너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지금 화두가 에너지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수치에서 또 확인이 된 거죠.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에너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큰데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차량 공급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중고차, used car and trucks죠. new vehicles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중고차 쪽이 인플레이션이 크다. 이건 뭐냐면 차량 공급이 아직까지 더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인피니온이나 이런데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더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더딘데,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펙 플러스 푸틴도 그랬고, 천연가스나 이제 그 원유 증산해갖고 어쨌든 에너지 인플레이션 해결에 노력하겠다 그랬죠. 그럼 이거 점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공급이 이제 늘어나긴 하겠지만, 소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는 되겠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점점 이게 좀 더 그래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겠죠.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서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고 차량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내년이나 돼야지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나오면 이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면은 얘네들 관련돼서 문제가 좀 컸던 거예요. 사실 보면은 생활 물가에 관련돼 있는 이 음식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생산 쪽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해소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도 인플레이션 문제는 공급 문제다,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고 앞에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롱비치 항이나 LA 항 가동을 갖다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음식이나 이제 에너지 쪽을 제외하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물가 CPI 곡선이 조금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 조금 불이 막 들들들 끓던 그 물이 조금 그래도 식어가는 느낌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래서 공급망 쪽에 대한 부분, 그 운송이나 유통 라인 쪽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그러면은 그 생산 쪽이 조금 더 해소되면 약간씩은 이제 좀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인플레이션들, CPI 지수나 이게 조금씩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미국도 같은 판단인 거죠.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일 테니까 더 같은 판단 하겠죠. 그래서 미 정부에서 물류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롱비치 이런 쪽 LA 롱비치항 24시간 운행하겠다. 결국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공급이 돼야 더 저기 인플레이션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가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운송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LA나 롱비치항은 50만 개 컨테이너가 대기하면서 하역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이게 아주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 하역까지 해상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주래요. 3주 동안 배가 여기 있어야 돼요.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항 여기 들어오면 배가 3주 동안 해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도 움직여요. 컨테이너 선들도요. 여기서 다 잡고 있으면 다른 데서 못 쓰니까 또다시 컨테이너에서 물동량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컨테이너 그 CTO라 그러죠. 그 캐리지에 대한 그 운송 능력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22곳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까지 오면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겠다. 그래갖고 월마트, 페덱스, UPS, 여기는 뭐 다 뭐 잘 아시는 그런 이제 배송업체들이죠. 월마트는 이제 대형마트고, 이렇게 대규모 물류망 보유한 민간업체에 24시간 업무 수행을 부탁한 거죠. 여기서 하겠다고 수용을 했고요. 삼성전자에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 타깃, 홈디포, 네, 타깃도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같은데, 홈디포도 이제 여기 되게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좀 많이 갔던 데인데, 홈디포 같은 경우 가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혹할 만한 그런 도구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류 해소가 이 물류 병목 공급망 병목이 이 인플레이션 해소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3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상승할 거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그 상승률을 볼 때 2분기가 그 전년도 2분기보다 상승한 거에 비해서 3분기가 그 전년도 3분기에 상승한 그 폭을 보면은 조금 둔화될 거다. 한마디로 경기가 경기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 확 늘어나는 게 약간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2.1% 정도 늘어날 거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2분기에는 13.1% 증가했거든요. 낮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봐서는 2분기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러니까 주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기업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저기 나왔네요.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뭐 블랙록,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회사죠. 뭐 자산운용이 경단이에요. 경단이. JP모건, 뭐 델타항공. 네, 델타항공하고 JP모건은 이미 실적 발표했어요. 되게 예상보다 되게 좋게 나왔고, 델타항공 이제 코로나 이후 첫 흑자, 네, 발표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데들 막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테슬라, 구글, 애플, 엑스모빌 쟁쟁한 데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네들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투심이 조금 가라앉겠죠.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우와, 이거 어라? 이게 뭐지? 이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JP모건도 실적 잘 나왔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 첫 흑자를 냈어요. 그만큼 돈 잘 벌고 있어요. 뭐 돈 잘 번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없고 미국이죠 다. 네, 미국 거 지금 딱 봤더니 이게 폴캐스트예요. 여기 다 EPS에 대한 폴캐스트,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폴캐스트인데, 시장 전망치에 보면은 지금 TSM만 여기만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걸로 한 거, 여기만 좀 빼고 나머지 대부분 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시리그룹, 뭐 리오티노, ADR도 그렇고, 뭐 US 뱅콕, 여기 뭐 웰스파, 여기 월그린이에요. 월그린 부츠, 알코아, 그다음에 뭐 덕크릭 이런 데들 딱 보면요, 컨센서스 비해서 다 좋게 나왔어요. 이 연두색이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거예요. 위로. 이 조금 둔화되지 않나,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지 않겠냐, 저 그걸 우려해서 컨센서스를 좀 이렇게 잡았는데, 보수적으로 이 뚜껑 열어봤더니 뭐야 이거, 얘네들 잘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된 거죠. 특히 금융업계 보세요. 시리그룹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시장 기대치보다,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뭐 월그린, 뭐냐 부츠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이런 데들, 덕그릭 이런 데도 보면 다 시장 상회. 그러니까 이거 뭐지?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올랐냐면 이런 것들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괜히 과민 반응했나? 이러면서 실적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미 증시가 올랐죠. 자, 미 증시가 오르니까 어떻게 됐죠? 오늘 코스피 드디어 3,000 간만에, 여기 이때 이제 3,000 아래로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맞죠? 네, 7일 정도 이제 3,000 밑에서 잠수하고 있다 지금 올라왔는데, 문제는 봉 상태가 제가 조금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좀 안 드는 봉이긴 한데, 지금 이제 올라서 3,000 지켜내야 돼요. 네, 지켜내야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뚝 갭으로 떨어진 요거는 7일이 걸리면서 회복, 한 주 버린 거죠. 한 주 버리고 회복은 했습니다. 회복은 했는데, 뭐 오늘 상승은 어쨌든 반도체 반도체 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게 계속 좀 잘 갈지. 아직까지는 조금 공급망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욕심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3,050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지금은 중요한 게, 어찌됐건 3,000 올랐으니까 이거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봉 상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켜내는 거를 목표로 좀 가야 됩니다. 다음 주는 3,000 지키는 거, 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코스피, 네, 미 증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로 상승을 하고 나니까 갭으로 출발을 했어요. 3,020까지 한 방에 가보자 했는데, 3,020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밀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분봉인데, 매물벽을 느끼면서 밀려 나왔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갭으로 가고 매물벽이 나오면은 3,000을 잘 돌파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 보면 2,990도 잘 돌파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벽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벽들이 있으면, 돌파 못한 벽들이 있으면요, 갭으로 갔을 때 여기서 매물이 출하가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실망이 되면 이 라인까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뚝, 전에 못 돌파하지 못했던 이 선까지 뚝 떨어지는. 근데 뭐냐면 3,000에서 지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솔직히 3,000 이하는 아니지,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3,000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좀 올라와서 3,010을 지지라인으로 삼고, 뭐 3,020을 향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3,040 정도, 3,040 전에 같은 경우에 기준점 뭐냐면 한 3,048 정도가 이제 있었거든요. 3,000에서 3,048 그 사이에서 좀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고, 아래로는 한 이 상태로 보면 2,990 선까지도 같은 이제 움직임 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진폭으로 움직일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3,000을 지켜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면 뭐 외인들 간만에 또 이제 순매수했는데, 중요한 거는 외인들 매도가 3조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징조예요. 오늘 어쨌든 외인들도 기분 좋았던 거죠. 3조 매수했고, 오늘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전체 거래량이 그렇게 확 늘진 않았어요. 보면 개인들도 지금 뭐 7조 5천, 그러니까 10조가 넘어간 게 조금 이제는 좀 됐죠.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은 상태예요. 장도 안 좋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아무튼 외인들 오늘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갖고, 선물도 뭐 매수하고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자,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수를 했지만 선물은 좀 매도한 상태거든요. 뭘 했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금투가 특히 오늘 이제 3,020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고요. 연기금 최근에 이제 계속 그냥 방어를 하고 있죠. 방어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규모를 보면은
기분 좋게 올리긴 했다. 근데 매도가 줄었지 매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을 뿜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니까 여전히 지금 같은 때 더 정신 차리면서 더 이제 조심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순매수 상태를 보면은 외인들 그동안 뭐 많이 팔았죠? 1, 2, 3, 4, 5, 6, 7, 8, 8일. 네. 8일 연달아 이제 순매도를 하다가 진짜 간만에 작지만 순매수했어요. 네. 기간 최근에 3일 동안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이 한 4일 정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이 패턴은 사실은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이제 어닝 시즌 돌입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고 기업 실적이 기대치가 높아서 주가가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달려갈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지금 최근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일단은 지수 자체를 3000포인트는 그런 위에는 2개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오늘 보면은 그렇게 뿜어 올라갔는데도 이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이거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는 게 아니라 줄어 있잖아요. 예, 줄어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방어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지만 외인들 뭐 매도 규모 3조 아래로 떨어진 건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어쨌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를 볼 때 외인들 3조로 이제 늘려줬죠. 오늘 그래도 좀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많이 외인들이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이라는 쪽. 그리고 근데 보시면 매수 규모에서 기간이 오늘 그렇게 그다지 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럴 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직 지금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을 놓고 위아래로 공방전, 한 위로는 한 3040, 아래는 299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3000에 안착하느냐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공매도 잔고 현황은 제가 스킵할게요. 이거 오늘 제가 좀 잘못 했네요. 자, 외국인 투자.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판타지인지 뭐 저건 솔직히 제가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한번 3000이 쭉 올라갔다 좀 되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인 기간이 조금씩 담고 있어서 한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 얘기가 다시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그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친환경 얘기나 이러다 보면 얘가 또 한번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모양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장세가 그러니까 이거 종목 추천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SK 하이닉스 오늘 간만에 또 이렇게 좀 좋은 모습 4.8% 상승을 했죠. 네, 4.8% 상승을 했고 보시면 외인 기관 모두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 모두 러브콜을 했고 특히 보시면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오늘 좀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기술 투자 쪽이나 이렇게 우리금융, KB금융 이제 금융주들 오늘 좀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이건 결국 한국도 이제 금리인상 또 다시 올 거다. 기업은행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인들 입장에서 볼 때 외인들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오늘 간만에 또 SK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최근에 좀 계속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좋은 모습들 좀 보고 있고, 금융주들, 네, 외인들 보면 지금 금융주들 지금 이렇게 좀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낙폭이 좀 많이 2만원 선에서부터 이제 저항대가 그 지지선이 깨지면서 좀 낙폭이 컸는데,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그 LCD 가격 하락이나 뭐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건데 OLED까지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근데 여전히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통계나 이런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외인들은 여전히 많이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 외인들은요 또 공매도가 많아요. 지금 외인 공매도가 LG 디스플레이 거의 아마 최대치걸요. 거의 최고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들 최근에 매수했었는데 오늘 매도했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기관은 여전히 좀 투신이나 연기금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이 러브콜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이렇게 좀 들어왔죠. 최근에 좀 두들겨 맞고 하면서 그랬던 이제 카뱅, 간만에 또 기관들이 조금 특히 연기금에서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리고 기관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증권주들
조금 잡는 모습이었고, 플랫폼 쪽인 카카오 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폭이 많았던 데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 기간 매수를 보면은 주가 방어, 그러니까 지수 방어하는 그 형태가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던 애들 중심으로 조금 매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방어적인 측면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업종지수, 사실 오늘은 업종지수가 맑아요. 근데 이쪽이 조금 안타까운 쪽을 좀 쓰기가 그랬던 게, 통신업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통신업 업종지수 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죠. 0.0이에요. 그냥 그 상태. 화학도 이제 플러스 0.1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아니고, 오늘은 업종으로만 보자면은, 업종 지수로만 보자면 업종 중에 오늘 마이너스 되는 업종 없었어요. 그만큼 오늘 증시가 괜찮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쪽도 좀 한 거고요. 또 오늘 요즘 기계 쪽이 참 좋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까 보시면 은행주들, 외인들도 많이 담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그런 기대라 그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예, 오늘 반도체 주인공이었죠. 전기전자 쪽도 그렇고, 뭐 이랬죠.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쪽 다 좋았고, 특히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하고 SK 이런 쪽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장비나 또 기기, 또 그런 후공정 이런 관련되는 기대들도 오늘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미반도체 참 간만에 또 움직임 좋았죠.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요즘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외인들은 약간 포지셔닝을 좀 변경시킨 모습 아까 보여드렸어요. DB하이텍도 오늘 좋은 모습 좀 나왔고, SK하이닉스 기간 외인의 양쪽 러브콜을 받았죠. 자, 조금 아쉬웠던 쪽이 이제 통신하고 화학이 오늘 못 움직였어요, 별로. 근데 SK텔레콤 조금 소폭, 약보합으로 끝났고, 한국타이어인이 여기는 이제 자회사 매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성,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좀 하락을 했어요. 화학 쪽이 조금 오늘 좀 안 좋았네요. 자, 금주 주요 이벤트 CPI 발표했죠. 274.31. 네, 발표를 했고, 지난번에 발표가 273.57인데 좀 더 올랐어요. 좀 더 올랐고, 0.74포인트 더 올랐고, 전년 동월, 작년에 같은 월 대비 보면 5.4%, 시장 컨센서스는 5.3이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내막을 꼭 보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된 계기는 에너지 인플레이션하고 중고차,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자, 신차 공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 돼야 되겠지만, 신차 공급이 늘어나면 중고차 쪽 그 고가격은, 높은 가격은 좀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이제 공급이 뭐 러시아의 그런 천연가스 공급이라던가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 오펙 플러스까지 포함해서, 러시아나 포함된 오펙 플러스에서 일일 생산량을 이제 늘리는 거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고유가 환경도 조금 해소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엊그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이제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Winter is coming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도 그렇고, 이제 난방유, 이런 브렌트유도 그렇고, 이런 쪽, 난방 관련된 쪽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난방 쪽에 이제 전기도 그렇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요?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 또 한번 공장을 멈춘 적이 있었죠. 전력 부족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겨울철 난방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주시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제는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에너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지금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에너지 관련해서 잘 분석하시면 접근하시면 돼요. 정제 마진이나 이런 걸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유가가 막 오른다고 해서 정제 마진으로 그 정유사들이 이익을 보는 거는요, 길어봐야 그 정제 마진 그 사이클이 보통 한 6개월 되거든요. 5개월, 6개월. 그 기간만이에요. 더 이상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갖고 오는 기름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역마진 형태, 그러니까 손실나는 형태가 돼요. 그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도 처음에는
글로벌하게 유가나 이런 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올려야 된다 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지만 그것도 길어지면은 결국은 생산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이익은 그러니까 수익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또 생산 라인에 문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 공장이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막 멈추거나 이러면요, 걔네들이 부품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완제품 만드는 데에서 부품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것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지금 미 어닝 시즌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주가가 막 움직여도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요즘 맨날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 투자해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네,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투자고 미래에 좋은 기회에 더 좋게 사기 위한 투자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00원 심한가? 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정말 증시 상황이 안 좋아서 얘가 8,000원 됐어요. 그래서 내가 8,000원에 샀어요. 만약에 한 주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만원에 한 주 샀으면 8,000원 되면 2,000원 손해잖아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만원 간다. 그러면 2,000원 이익이죠? 그게 뭐죠?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는 것 때문에 2,000원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 가치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도 결코 노는 게 아니라 투자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항상 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주말에는 좀 리프레시 하시면서 푹 쉬시는 그런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